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약간 안 들리시죠? 제 목소리? 제가 스피커 가리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약간 좀 지겨워요. 뭔가 이런 학생 생활이 지겨워요. 왜? 시험 기간, 시험 끝나, 시험 기간, 시험 끝나, 시험 기간, 시험 끝나, 시험 기간. 이거 지금 고1부터 고3 때까지 지금 10번 해야 됩니다. 이제 반 했어요, 반.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시험, 쉬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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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생들은 남아나질 않는다. 시간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그냥 다 힘든 게 고등학생이다. 오늘 광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세계사고요. 마치 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멍청 제국 가보겠습니다. 멍청제국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어. 중국어 강의 언제 찍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중국어는 일주일 전에 할 생각입니다. 시험 일주일 전. 네. 중국어는 딱히 미리 대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다른 과목들이 급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통은 이제 국영은 이제 학원에서 해주고 수학은 이제 학교에서 하고 이제 선택 과목 3개를 먼저 챙기는 편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사문이랑 윤리를 먼저 하는데 윤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제일 안 나왔어요. 제 시험 성적 중에. 그래서 세계사를 이제 원래는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제 기말고사 원래 유지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세계사는 끄집어 올린다는 느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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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제일 급한 세계사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짜증나는 게 만약에 성적이 있다고 쳐봐요. 뭐 이렇게 있다. 이게 이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게 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한다 그럼 또 비율이 달라지지만 사실 여러분 3등급 받는 거는요. 진짜 못했을 때 3등급이고 사실 웬만하면 2는 나오거든요. 아무리 개똥같이 해도. 근데 1 얻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아. 개 못한 거 하나랑 겁나 잘한 거 하나가 그냥 비슷비슷비슷하게 한 거랑 비율이 같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1을 뽑았는데 3 하나 때문에 2등급 2개 받은 애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등급의 디폴트는 거의 다 2등급이고 거기서 이제 좀 열심히 하냐 안 하냐로 갈리긴 하는데 세계사가 요즘 조금 넉 나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너무 나갔다기보다는 조금만 올리면 앞자리 바뀌는 수준이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세계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점수가 안 나오는 정말 불효자 과목이에요. 근데 뭔가 세계사? 뭔가 남자 느낌 같기도 하고. 근데 세계사라고 하면 뭔가. 그러니까 과목을 성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봤을 때 일단 화학은 여자가 할 것 같고 물리는 남자가 할 것 같고 지구과학은 뭔가 반반일 것 같고 성비를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때 어차피 3학년은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 ABC로 등급이 나오는 줄 알고 그러면 3학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 골라야지 이러고 지구과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3학년에 우주과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살짝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천문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천문학 체험해가지고 만원경 봤었는데 안경 벗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와 여기서 이걸 느껴보네. 와 솔직히 내가 아무리 못해도 성취도 A는 나오겠지. 약간 이런 제가 수행은 또 잘 챙기니까 그러겠지라고 하고 봤는데 뭐야 과학만 왜 상대평가야. 근데 진짜 이과 애들이 불쌍하긴 해. 이과 애들은 학원도 엄청 많이 가고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야? 왜 굳이 3학년 때까지 상대평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화가 많지. 늘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경쟁자니까 견제하고 하다가 막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이건 제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이과 친구들이 제 성적을 막 물어보고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견제를 했다? 견제가 매우 느껴졌다? 약간 그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어 1학년 때 전교 8등을 했을 때 그 반에 있던 애가 저보고 어느 학원에 다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르였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패스. 이제 명청 제국하겠습니다. 일단 송원 명청은 알고 계시겠죠? 상주 앞에는 몰라요. 꺼져. 자, 우리는 기억을 삭제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괜히 송원이랑 헷갈리지 마. 송원은 꺼져라. 니는 없던 거야. 중국은 이제 명이랑 청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명나라, 청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시겠어요? 다 지우시라고요.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시라고요. 수능에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좀 빨리 뇌한테 지시해서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오케이, 그럼 오늘 다 지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나라 가보겠습니다. 입에 빵꾸 뚫렸냐고요? 안 뚫렸는데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래도 평소보단 낫네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빵꾸가 뚫릴 거예요. 이제 달마다 찾아오는 이제 컨디션 안 좋은 서비스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입이 빵꾸 뚫리면 제가 아마 한마디도 안 하고 겁나 힘들게 공부를 할 게 상상이 돼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안 하고 있어요. 망할. 자, 명나라 보겠습니다. 일단 명나라를 공부할 때는요. 명나라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 거의 뭐 남자친구 사귀는데 새로운 남자한테 눈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끝내세요.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냐고요? 중요하니까 명나라.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요, 이건. 이건 명나라다. 주원장. 주원장이 난징에다가 명을 건국했대요. 여기서 난징 조약이 생각났다면 당신은 약간 고수. 그때 난징 조약을 패스하고 난징에다가 명을 건국했대요. 자, 명이잖아. 일단 주원장이 명 건국한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장이잖아. 원장쌤. 원장쌤은 이름을 멀리 날리겠죠. 유명하다 할 때 명해가지고 이제 주원장. 와, 뭔가 유명해 보이죠, 되게? 주원장님이 이제 난징에다가 명을 건국하신 거예요. 자, 또 PTSD. 이것도 2명 나오면 얘네 섞여가지고 헷갈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 범위는요, 명청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헷갈릴 게 없어요. 볼게요. 홍무제 뭐야? 뭔가 홍당무 같잖아. 맞아요. 홍무제는 약간 그 문제처럼 이름이 문제 같죠, 뭔가? 문제를 낼 것 같죠? 그래서 과거제 기억나시죠? 과거제 바로 문제로 이제 신하들 뽑는 거, 내시들 뽑는 건가? 아무튼 이거 과거제를 정비를 했고요. 이갑제, 세금 징수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갑을이라는 말이 있죠? 갑질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세금은 사실 갑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외우려면. 그래서 갑질한다 해서 세금 징수 이갑제. 토지 조세 대장. 약간 이게 토지랑 조세를 약간 관리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관리를 했대요. 그래. 유교 중심의 한정문화 부흥. 한정문화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지워. 걔 없어. 걔 지워. 유교 중심의 한정문화를 부흥했대요. 잠깐만. 근데 여러분 안 지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2학기 때는 이제 동아시아 역사기행이기 때문에 또 그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지우지 말자. 근데 우리 기말고사 볼 때만 다 지우도록 해요. 유교 중심의 한정문화? 일단 유교가 정착했구나. 오케이. 한정문화? 한적 뭐야?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야? 한족이잖아요. 한정문화 부흥했대요. 황제 독재권 강화. 그러시구나. 그래. 자, 영락제. 영락제 뭔가 영락 없이 막 무너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이겠죠.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영락 없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금성. 대외 팽창 정책. 정화의 항해. 와,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따가 보고. 조공 책봉 체제. 몽골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좀 중국이랑 몽골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야무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성 건설하고 베이징을 천도했어요.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저는 외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계사는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죠.
물론 이해도 좀 있지만 거의 역사랑 세계사는 거의 뭐 암기에 가깝죠. 왜냐면 뭐 내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영락제. 네. 일단 보시죠.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네요. 북로남해 뭐야? 당연히 왜는 뭐야? 일본이겠죠? 일본. 로는 모르겠는데 몽골인가 봐요. 북쪽에서 몽골이 오고 남쪽에서 일본이 온다. 개빡치겠죠? 일본은 왜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러면은 동쪽 아닌가요? 어쩌라고? 아래에서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일본이 여기서 오고 여기 몽골 있죠? 몽골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중국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위아래에서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러고 북로남해가 있었고요. 환간의 정치 개입. 내시들이 자꾸 정치 개입을 합니다. 네가 뭔데?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요. 재정이 떨어집니다. 야, 방어를 해야 되잖아. 솔직히 앞 위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막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졌다. 재정이 돈이에요, 돈. 돈이 없어졌다. 이자성. 이자성 어떻게 외워? 이제 뭐였지? 그때 있었는데. 아무튼 이자성이 농민군에게 멸망을 한다. 이자성의 난. 이제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외우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별로 안 좋은 암기법이었던 것 같아서 날려줄게요, 그냥.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2명이 있잖아. 그럼 1명만 외우면 돼. 왜냐면 영락제 문제 풀고 있어. 이거 영락제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무제 얘기 나와. 얘 아닌데? 이러고 이렇게 지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로우어 가든 하고 싶네. 그거 아세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저 옛날에 1학년 때 그 그로우어 가든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쉴 때마다 했는데 그때 벌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벌이 막 30분마다 제 가든에다가 이렇게 뭐야 꽃가루 같은 거 뿌려주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주면 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거기 여왕벌이 나왔었거든요. 여왕벌을 1%였는데 결국에 못 뽑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었다. 그 대신 해바라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TMI. 지금 제 가든에 해바라기가 매우 크게 자라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친추하시죠? 제가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좀 할 게 없더라고요. 메이플 나무도 재밌었는데 그때 메이플 나무 이벤트. 아무튼 이거 아이디 친추 걸어오세요. 유튜브 댓글에 친추 걸었다고 해주세요. 그럼 받을게요. 자, 멸망. 북로남해 해가지고 멸망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네. 이자성 이제 자기 자식 살리기도 힘드니 나는 성으로 가겠다. 이렇게라도 근데 있잖아. 자금성 이자성 라인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등급이 잘 나오나요? 라고 하신다면 확인법 있습니다. 자, 시험지를 받아요. 그러면 시험지가 이렇게 백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청 이걸 써놓고 영락제. 근데 내 기억에 영락제가 마지막이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자금성 건설했잖아. 자금성 건설해서 이자성에 난 있었잖아. 그리고 북로남에 있었지. 왜? 위에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아래에서 일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 누구였지? 강희제 아닌데? 무슨 무제였는데? 홍무제네. 얘가 문제 내는 애였지? 그래, 과거제.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섞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백지에다가 다 쓸 수 있다. 그럼 당신은 1등급. 오케이? 저는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뒤에가 약간 좀 허술했던 탓에 뒤에서 다 털려버렸죠. 그래서 제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맞고 여기 약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쪽에 몰려있는 그런 답안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너무 싫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아, 그냥 백지를 채울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 아, 짜증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뇌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는 극단의 효율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그거를 이제 되새기면서 쓰는 건 너무나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뇌가, 아씨, 이거 하면은 아까 했던 거 다 기억해가지고 써야 되잖아. 쓰기까지 해야 돼? 아, 너무 싫어. 약간 이런. 여러분의 뇌 때문에,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거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에 와 이거 틀렸네, 와 이거 맞았네 하면서 틀린 거 조금 채워봐.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A4 용지 공부법 은근 좋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뭐 각자의 공부법이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야, 정화의 항이에요. 정화의 항에 누가 있어? 영락제가 있지. 영락제가 약간 토지 확보하는 거 좋아하는 애였어. 그래서 얘가 했어요. 사실 근데 홍무제는 그렇게 한 게 없어서. 네. 영락제의 지시로 시작된 정화의 항해는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이쁘게 읽어드릴까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등을 거쳐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명은 여러 나라의 조공 책봉의 관계를 맺어 명 중심의 조공 체제를 확대하였다. 네, 그러면요. 뭐라고요? 하나도 머리 안 들어갔다고요? 저도 인정. 저도 너무 읽기에 집중해서 다 안 들리네요. 조공 책봉 관계 맺었대요. 오케이, 7번 했다. 오케이, 7번은 학교에서 안 집어줬으니까 7번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 약간 교류를 한 거네. 와,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 항해를 한 거예요. 그 정화야, 항해자. 정화 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항해를 많이 하셨다는 거네. 와, 이렇게 겁나게 많이 간 거 보면은 이제 정화의 항해인 거 볼 수 있겠네요. 벵골국의 술탄은 동아프리카로부터 선물 받은 기린을 명예 영락제에게 조공으로 바쳤어. 이거 자체가 피규어가 아니라 이 기린을 줬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기린을 이렇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기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락제다. 왜냐면 영락제 때 정화양이라 했잖아. 오케이? 자, 청 가보자. 아야, 누르하치. 잠깐만, 누르하치? 아까 명나라 누가 세웠어? 아, 잠깐만, 이름을 날리는? 잠깐만, 원장? 주원장? 네,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청 뭐예요? 누르하치. 누르하치 벌레 아닌가요? 잠시만요. 뭔가 누르하치라는 벌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다. 근데 후금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대요. 홍타이지가. 그렇군. 오케이, 홍타이지? 홍무제랑 헷갈리지 마시라. 갑자기 홍무제가 국호를 청으로 변경이라고 하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를 시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엔 3명인데요.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자, 저는 보통 쟤를 빼고 외웁니다. 왜냐면 뒤에 쟤가 다 똑같아서요. 왜? 여기도 쟤가 2개거든. 그래서 너네 꺼져봐. 난 2글자만 외우겠어. 왜 이름을 외워야 되나요? 이름을 외워요. 이름을 외워서 이름의 순서를 기억한 다음에 각자 누가 뭘 했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 쓰고 옹정 쓰고 건륭 하고 이제 얘네가 뭐 했냐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강의제. 뭔가 강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강해 보이죠? 강하면 뭐야? 내를 친 새끼 조약을 했습니다. 네르친스크. 내를 친 새끼. 강희제는 약간 화가 많아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를 친 새끼는 바로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강하면 뭐예요? 러시아랑 네르친 새끼, 아니 네르친스크 조약을 했어요. 국경에 대해서 이제 조약을 했네요. 왜? 중국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여기 러시아 있잖아. 여기 중국 있잖아. 국경 정해야죠. 아시겠어요?
3번의 나는 어떡하죠? 3번. 3번. 근데 3번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때 난이 일어났었다. 근데 강희제 뭐야? 강하잖아. 진압해버렸어요. 그래서 강희제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옹정제 약간 옹졸해 보여요. 뭔가. 아, 숨어야지. 아, 어떡해. 아, 독재권 강화해야겠다. 너무 쫄려. 군기처를 설치합니다. 군기처는 약간 황제한테 이제 바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옹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건륭제. 건장해 보이죠, 뭔가? 건강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뭔가 얘는 약간 좀, 오, 뭔가 이제 좋아. 건장하다. 건장, 장기잖아요, 장기. 티베트와 신장 등을 정복했어. 근데 건장하기 때문에 얘는 땅을 상당히 많이 넓혔습니다. 아까 뭐였어? 강희제는 막 제압하고 뇌를 친새끼 했었잖아. 근데 건륭은 약간 건장해서 이제 신장도 정복하고 최대 영토도 확보했어. 얘는 땅을 너무 넓히는 걸 좋아한다. 땅 넓히는 거 좋아하는 거 누구였어? 영락제였잖아. 기억나? 안 나? 아시겠죠? 땅 너무 넓혔네. 그러면 각자 명청 나라에서 마지막 왕들은 다 대외 정책을 펼쳤네. 땅 넓히는 거 좋아했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치 정책은 어떤 왕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명의 왕이 그냥 청 자체의 통치 정책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압책을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문자의 옥. 아, 문자의 옥? 죄송한데 문자를 감옥에다 가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 뭐 약간 뉴스 같은 거를 이제 약간 여론 조작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상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있었던 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중국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의 글을 제출하면 그냥 다 이제 없애버리고 뭐 죽였다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탄압을 했다. 변발 호복. 와, 이거 진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문화인데 이렇게 있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확히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삭발을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남기는 이걸 강요했다고 합니다. 회유책, 만한 병용제, 대규모 편찬사업. 네, 편찬사업 사고전서. 이렇게 편찬사업, 이렇게 글 사업도 했는데 사실 문자에 옥이 있었다라는 거. 만한 병용제 뭐죠? 만한 병용제는요. 아, 네,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회유책과 뭐야? 어디 갔어? 강압책이 뭐냐? 병주고 약주기라는 말이 있죠. 병을 주는 겁니다. 강압책, 문자요, 회유책, 그 약이야. 이거 회유책은 약이에요. 만한병제 이거는요 몽골족이랑 한족을 같이 이제 관리로 등용을 하는 겁니다. 헉, 완전 좋네. 대규모 편찬사업, 글, 사고전서. 사고전서가 뭐죠? 이게 사고전서라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글 쓰는 사업, 책 쓰는 거 했었다. 자, 경제. 세제개혁? 뭐 빨래 하세요? 네, 명 말에 명 끝날 때쯤에 일조편법이라는 걸 씁니다. 토지세, 인도세. 그러니까 얘네는 세금을 이때 은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금을 은으로 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도자기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중국에 있는 도자기. 중국에서 은이 많이 들어왔죠. 그 일로. 그래서 일조편법은 이제 토지세랑 인도세, 머리만큼 사람 수만큼 내는 거랑 토지만큼 내는 세금을 은으로 했었다. 청 때에는 이제 토지세, 지정은제를 했습니다. 토지세만 내는 걸로. 왜냐면 사람은 많은데 일을 안 해. 그러면 세금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토지세만 이제 내게 되었다. 이것도 둘 다 세금을 은으로 내는 거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청대의 일조편법이라고 내기 너무 좋겠다. 그죠? 이건 또 어떻게 외워요? 일단 은이 들어가 있는 건 지정은제만 있긴 하네. 근데 뭔가 일조 편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일 하나잖아요. 그래서 토지세 하나만 낸다는 것 같아서 뭔가 토지세 하나 내는 게 일조 편법 같은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죠. 인두세, 이으.
1인당 하나씩 세금 낸다고. 인조 편법으로 외우죠. 왜냐면 여긴 인도세가 있고 여긴 없으니까 그게 좀 있다. 자, 다음 무굴제국까지 가볼게요. 여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명밖에 안 나옵니다. 바부르, 티무르선, 여러분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내려왔어요 지금. 델리 술탄 왕조 정복 후 무굴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아, 바부르 씨가 하셨네. 바보 같다 되게. 비하하지 말라고요? 외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크바르 황제. 아크바르? 아크바르를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크바르 황제는요. 이제 관용 정책. 일단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와, 영토 확장 너무 좋아해. 다 영토 확장을 좋아하네. 영토 확장하고요. 아프가니스탄, 북인도 아그라를 수도로 했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저번에 카드 게임 할 때 했었구나. 중앙 집권 체제, 관료제, 지방행정기구 했었다. 관용 정책 뭐야? 지즈아를 폐지했습니다. 이때 이제 땅을 넓히면 뭐예요? 종교의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땅 사람들은 힌두교, 어떤 땅 사람들은 이슬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북인도잖아. 인도 뭐야? 힌두교잖아요. 이슬람이라고? 아닙니다. 이슬람은 튀르키예 막 이런데. 그래서 인도가 이제 힌두교니까 이제 좀 겹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인도 사람들 힌두교인데 이슬람이라고 이슬람이세요? 그러면 돈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즈아를 폐지했습니다. 지즈아가 원래 이슬람이 아니면은 돈을 내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폐지했습니다. 힌두교한테도 관직을 줬다. 완전 착하시네. 응, 아니야. 아우랑제부 보겠습니다. 아우랑제부도 영토 확장했는데요. 이때는 좀 땅이 최대 영토를 차지한 걸 보니 땅이 좀 뭔 소리야. 땅을 좀 많이 얻으셨나 봐요. 인도 남부까지 정복을 하셨어? 와, 그냥 인도가 먹혔어. 어떡해? 이슬람 제일주의. 이 사람은 약간 문화 회귀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지즈야를 부활시켰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쁠 수가 있지? 모든 걸 다 하면 안 되는 모든 행동을 다 했네. 왜 이래? 아무튼 그래서 시크교도 그리고 힌두교 마라타족이 반란합니다. 시크교도는요, 약간 시크하죠? 펀자브 지방에 있는 시크교도라는 게 있고요. 힌두교 마라타족, 마라탕 먹고 싶다. 힌두교 마라타족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쇠퇴를 합니다. 후기 계속 문제, 서양 세력의 인도 침투도 있었어요. 이때 영국이 아주 그냥 난리였어. 그래서 영국도 침투를 하고 프랑스도 침투를 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서 망했습니다. 무굴제국. 아, 무굴제국의 영토입니다. 인도죠. 딱 봐도 인도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니. 제가 유일하게 외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거든요. 인도가 약간 이 각도 때문에 인도가 약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빙하가 녹고 있는 느낌? 지금도 현실이네. 좀 슬프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더스강, 인도인 거 볼 수 있고요. 갱지스강, 이거 다 인도네. 이거 보실 수 있고, 영토가 정말 넓었다. 아우랑제부 때는 요렇게 조금 했는데요. 이제 뭐야, 아크바르 때는 뭔 소리야. 아크바르 때는 원래 뭔가 인도를 거의 못 먹은 느낌으로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아우랑제브 씨가 요렇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의 인도 전체를 다 삼켰어요. 그래서 이거 차이 보시고 이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이 영토를 확보한 왕의 업적은 하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지즈야 폐지하고 뭐 이렇게 관용 정책하고 막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개 넓다 이러면 아우랑제브니까 지즈야를 다시 부활시키고 사원 다 파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란 시크교도랑 무슨 어디에서 좀 반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지배를 하면서 이슬람교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인도랑 이슬람의 문화가 섞여버려요. 문화 융합.
시크교 아까 나왔었죠? 이 시크교 이슬람이랑 힌두교 합쳐진 거고요. 유일신, 평등, 힌두, 이슬람 5개 있습니다. 언어는 페르시아어고요. 페르시아 왕자 아세요? 그거 저희 집에 있는 게임이거든요. 상당히 재밌다. 어쩌라고요? 아,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썼고요. 우르드어. 우르사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힌두, 페르시아, 아랍어. 만약에 선생님이 혹시나 명청이랑 이슬람 제국을 섞어서 이슬람 제국 문제에서 명청 보기를 넣는다면 그 언어 자체가 약간 느낌이 이슬람 느낌 나는 거랑 중국 느낌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세미라, 인도 양식, 무굴 회화 섞였습니다. 섞였고요. 건축 너무 중요합니다. 타지마할. 이거 타지마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익숙하거든요. 타지마할 한 번씩 보세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멋있어요. 여기 쿠란이 여기 이렇게 벽면에 적혀 있다고 하고요. 이슬람 양식인데 인도 양식도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기 딱 좋죠. 이 문화재가 있던 시절에 어땠냐? 그럼 보기에 인도 이슬람 양식의 왕궁, 성, 모스크, 묘당이 건설되었다. 뭐 아크바르 나왔다가 아우랑제브 나왔다가 섞어서 내기 너무 좋겠죠. 쿨한 구조를 섞여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시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안녕.